자, 여러분 수업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당연히 저번에 못 끝냈던 부정대명사와 강조 구문 학습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뭐 배웠죠? 네, 우리 one of the 플러스 최상급 플러스 복수 명사라고 했었는데, 자, 이거랑 관련해서 뭐에 대해서 배웠죠? 네, 우리 부정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부정대명사 원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배웠고, 이것과 비교해서 배울 걸로 우리 뭐에 대해서 말해봤었죠? 네, another, the other, 그리고 others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것의 차이가 어떤지를 한번 명확히 알아보도록 이번 시간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자, 두 개 중 하나와 나머지 하나인데, 이거는 저번에 봤던 예시, 네, 안 넘어가네요. 저번에 봤던 예시 이거예요. 두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를 지칭할 때는 one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남은 거, 나머지 하나를 지칭할 때는 the other 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니까 두 개의 circle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내가 어떤 거를 먼저 지칭할 건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없는 상황에서,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거를 먼저 지칭해도 되고 얘를 먼저 지칭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얘를 먼저 묘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단 하나를 지칭할 때는 얘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one을 사용하게 되고, 얘가 이제 지칭이 되었으면은, 이거 정말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얘가 이미 언급이 되었으면은 두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는 딱 하나밖에 없게 되죠. 네, 두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하나를 지칭했으면은 이제 남은 거는 하나고,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특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두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를 지칭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특정하다라는 거예요. 얘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 들어요. 자, 하지만 세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세 개가 된 상황은 어떠냐 했을 때, 자, 이 정해진 공간에 세 개가 있어요.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Oh, I have three shirts. 나한테는 세 개의 셔츠가 있어. 자, 이제 세 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각각 하나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지칭할 때 제가 과연 꼭 순서를 가지고 하나를 먼저 언급해야 되나요? 네, 그건 아니죠. 이 세 개 중에서 불특정하게 그냥 순서랑 관계없이 제가 하나를 지칭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청자가 제가 뭐에 대해서 지칭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one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있을 때 얘가 one이 될 수도 있고, 얘가 one이 될 수도 있고, 얘가 one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를 먼저 one이라고 하면은, 자, 이제 나머지 두 개죠? 네, 나머지가 두 개예요. 그럼 이 나머지 애들 중에서 내가 하나를 또 지칭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둘 중에서 하나 지칭하려고 하는 이 대상, 얘는 과연 특정할까요? 불특정할까요? 네, 아직까지는 불특정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언급했기 때문에 두 개는 제가 어떠한 순서로 말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두 개 중에 어떤 걸 먼저 소개해도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얘네가 불특정해요. 얘가 이미 원으로 찝여진 상태에서는 얘랑 얘는 불특정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언급할 때는 another 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불특정한 것 중에 하나, 네, 나머지 불특정한 것 중에서 하나를 지칭할 때는 another.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개 중에서 하나 이미 언급했어요. one으로 언급했어요. 두 번째 거 another로 언급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특정할까요? 아니면 불특정할까요? 당연히 특정합니다. 세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으면은 나머지는 누가 봐도 마지막 애, 남는 애니까 얘는 특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여기 두 개가 있었던 상황과 동일하게
the other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왜? 정관사 더 아니면은 모음 앞에서 말할 때는 the 라는 애는 특정할 때에 쓰니까 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두 개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one과 another이 아닌 the other를 사용하게 되고 세 개가 있을 때에는 one, another, the other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세 개보다 많은 경우가 거의 항상이죠. 당연히 어딜 가도 세 개 이상 무언가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 전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지칭하는 대상은 one이 되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불특정한 다수 중에서 하나, 그 중에서 하나를 언급하고 싶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one으로 시작합니다.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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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네, 얘네가 제일 왼쪽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가 제일 먼저라는 뜻으로 제가 왼쪽에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불특정한 것들 중에서 하나를 처음 언급할 때는 반드시 one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3개 이상이잖아요. 얘를 지칭했어. 그리고 뭐 100개가 남아있어요. 그 중에서 또 다른 하나를 지칭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얘가 당연히 불특정하기 때문에 불특정한 하나를 지칭할 때는 어떻게 한다? another. 근데 선생님 얘도 one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돼요. 왜냐? 얘를 이미 one이라고 했으니까. 얘와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 말고 다른 것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기 때문에 another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과 동일하게 불특정한 다수 중에서 하나를 one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방금 처음 본 예시, 방금 본 예시랑 다르게 한 번에 2개에 대해서 지칭하고 싶어요. 뭐 가령 생각을 해보면은 저한테 10개의 꽃이 있는데 10개의 장미가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이고 2개는 하얀색이고 3개는 파란색이고 그리고 뭐 4개는 또 다를 수 있겠죠. 네, 이 상황에서 제가 처음 말하는 거죠. Oh, I have 10 roses. I have 10 roses. One is 자, 첫 번째가 뭐라 했죠? 아마 red라고 했겠죠? 네, one is red 했고 이제 남은 이 2개, 이 2개들은 뭐예요? 네, others죠. 네, 얘네들은 others가 됩니다. Others are white 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가 있을 때 하나를 언급하고 나머지 전체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외에 복수의 것들, 복수의 불특정한 애들을 지칭할 때에는 others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네, the others라고는 안 해요. 왜냐? 얘네가 명확하진 않으니까. 왜냐면은 얘만 정해졌지 얘네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 정해지지 않은 애들이 있고 얘네들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도 불특정할 수도 있고 얘가 불특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더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가 붙을 때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얘만 우리가 포인트 아웃 했지 다른 애들은 아직 언급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얘가 특정한 애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네, 여기 전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점점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점점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네, 얘네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우리가 하나를 지칭했어요. 하나를 지칭했고 이제 얘 말고 그 외에 이 그룹에 있는 전체 애들을 지칭하려고 할 때는 the others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시가 뭐냐면요. 제가 뭐 옷장에 옷이 100개가 넘어요. 그럴 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만 흰색 옷이고 나머지 뭐 99개 아니면은 100개가 넘을 수도 있죠. 네, 이 상황에서 100개가 넘는 다른 옷들은 다 검은색이에요. 이럴 때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I have many clothes. One is white and the others are black. 해서 내가 하나의 옷은 얘가 화이트인데 그 외에 전체 모두 네, 얘를 제외한 애들은 다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 전부는 다 black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the others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면은
첫 번째 지칭하는 대상은 반드시 원이다. 그리고 얘를 제외하고 남은 것이 엄청나게 특정하다면은 얘를 제외했을 때 다른 게 특정해진다면은 더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두 개 있는 상황에서는 the other 해서 the other를 사용하게 되고 세 개 이상이 있을 때에는 the others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 세 개에서도 봤던 것처럼 첫 번째는 원으로 하고 그 외에 두 개가 남았을 때는 아직 특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다른 거를 지칭할 때는 another. 그리고 두 개가 이제 특정해졌으니까 얘가 특정해졌으니까 얘도 특정해지죠. 왜냐면은 세 개 중에서 이미 두 개를 언급했으면은 이제 남은 거는 단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특정하기 때문에 얘한테도 더를 붙여준다 라는 거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정대명사는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요. 이번 시간에는 it is 아니면 it was that 어쩌구입니다.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강조 구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의미와 용법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be that. 제가 이걸 안 눌렀네요. 네, it be that은 땡땡한 것은 바로 땡땡땡이다 라는 의미로 강조하고 싶은 말을 it be 동사와 that 사이에 두고 나머지는 that 이하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점점 있는 것과 여기가 일치하고요. 여기 물결표 있는 게 여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강조 구문이 있었으면은 얘를 여기다 넣으시고 해석하시고 여기 나머지 애들을 여기다가 넣으시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조 구문은 왜 쓸까요? 당연히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의 형식을 사용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하지만 청자로 하여금 이 문자를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조 구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강조하고자 하는 애가 비동사와 that 사이에 오게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It was John that broke the window yesterda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It was John that broke the window yesterday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강조 구문에서는 강조하려고 하는 요소가 뭘까요? 네, John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는 왜 얘를 강조할까요? 그냥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거를 강조하는 걸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시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첫째 아이의 이름이 John이고 두 번째 아이 이름이 Peter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하는 거죠. 아, 진짜 피터는 정말 말썽꾸러기야. 걔 맨날 사고만 치고 심지어 어저께 Peter broke the window yesterday.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Peter broke the window yesterday. 어머니가 피터가 어제 유리창을 깼어 라고 했는데 아빠가 말하는 거죠. 저거 틀린데? 피터가 절대 하지 않았어. 내가 알기로는 반드시 그거 존이었어. 존이 어저께 실수로 야구방망이를 세게 휘둘러서 창문을 깨트린 거를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해주는 거죠. 아니야, 피터가 아니라 존이 한 거야. 그래서 it was John that broke the window yesterday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도 No, John broke the window yesterday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존에 여기서 강조를 두고 싶은 거죠. 왜냐? 창문이 깨졌다는 것과 잠시만요. 창문과 창문이 깨졌다는 것과 그리고 어제라는 시점은 이 문장에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Peter broke the window yesterday. John broke the window yesterday.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다? 네,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는 단지 존인 거죠. 네, 피터가 아닌 존인 것이다 를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It was John that broke the window yesterday 해서 비동사와 that 사이에 강조하는 부분에다가 John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활동지 보니까 화살표 있고 원문이라고 제가 넣었어요. 자, 원문은 뭐냐면은 이 강조 구문을 만들기 전에 문장은 무엇이냐인데 제가 이미 여러 번 말했습니다. 원문은 뭐죠? John broke the window yesterday 라는 원문이 있었고 이거를 강조 구문으로 바꾸니까 It was John that broke the window yesterday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봐도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It be that 강조 구문을 사용하여 주어, 목적어, 때, 장소, 이유 등을 나타내는 부사구 또는 부사절 등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조금 잘 나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사실상 강조하고 싶은 위치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 절인 거예요. 부사구나 절. 근데 그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때, 장소,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강조 구문 위치에서 강조 위치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 근데 어떤 부사가 보편적으로 나온다? 때, 장소, 이유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사구 또는 부사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써주시기 바래요. 네, 강조 구문을 사용하여서 주어, 목적어, 때, 장소, 이유 등을 나타내는 부사구, 부사절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문 예시로 원문 Sarah met Jenny at the park last week 라는 예시를 드렸어요. 자, 이 원문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Sarah라는 주어가 있고 Jenny라는 목적어가 있고 at the park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고 last week 때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사가 여기 있습니다. 즉, 이 원문을 사용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강조 구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당연히 4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Sarah, Jenny at the park last week 이 4가지가 개별적으로 다 강조문으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각자 강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4가지의 형태의 강조 구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어를 강조하게 되면은 문장이 어떻게 되겠죠? It was Sarah that met Jenny at the park last week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고 목적어를 강조하게 되면은 네, It was Jenny that Sarah met at the park last week 라는 문장이 되고 부사구 중에서 장소를 강조한다면은 It was at the park that Sarah met Jenny last week. 그리고 네 번째 때이죠. 네, It was last week that Sarah met Jenny at the park 라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보통 이 강조 구문이라는 것은 진짜 이것이 중요할 때 당연히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2가지 경우예요. 진짜 내가 글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라서 이렇게 강조 구문을 쓰는 경우가 있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얘를 언제 쓰냐 하면은 방금 제가 이 앞 슬라이드에서 It was John that broke the window yesterday 라는 예시를 보여드렸죠. 네, 이게 어떠한 상황이었죠? 네, 어떠한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틀렸다 아니면은 네, 보통 틀렸다라는 것을 지적해 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거는 각각 하나씩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라가 제니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Oh, Peter met Jenny at the park last week 라고 말한 거예요. 피터가 제니를 공원에서 지난주에 만났어 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어. 아니야, 너 틀렸어. 세라가 만났어. 제니를 파크에서 지난주에 만난 사람은 세라였어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목적어를 강조하는 건 어떤 상황이죠? 네, Sarah met Peter at the park last week이 되겠죠, 이번에는. 네, Sarah가 피터를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네, 난 알고 있어. 아니야. It was Jenny that Sarah met at the park last week 이 되는 거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at the park가 틀린 거라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Sarah met Jenny in the school
last week. 그래서 학교에서 만났어 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건 틀렸어. park에서 만났어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 구문을 사용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상생활의 경우고 자, 두 개 말했죠? 그냥 문장에서 아니면은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강조 구문을 사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보편적으로 그 전에 화자가 말한 것이 조금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는 것도 그냥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조금 엑스트라 조금 부가적인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강조되는 어구 여기서 말하는 어구는 무엇이다? 주어, 목적어, 그리고 부사를 말하는 건데 이 강조되는 어구가 사람일 경우에는 that 대신에 who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that 써도 돼요. 그래서 it was John that broke the window yesterday 라는 문장도 만들어졌었습니다. 아까 자, 예시를 보니까 it was the clerk who spilled the water 이라고 해서 이 the clerk 라고 하는 것은 점원이거든요. 그리고 점원은 무엇이다? 사람인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that을 써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who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that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that을 사용하셔도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강조할 수 없는 요소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주어, 목적어, 그리고 부사에 대해서 얘네가 강조하고 싶은 위치에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강조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자, 강조할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주어, 목적어, 그리고 때, 장소,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네, 나머지 애들이 강조하고 싶은 위치에 못 나온다. 아니면은 그런 애들은 강조 구문에 사용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프린트 학습지에다가 안 적었어요. 왜냐? 강조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만 알면은 강조할 수 없는 애가 누군지도 명확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그냥 예시만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강조할 수 있는 요소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Bonnie is a genius 라는 문장을 강조 구문으로 만들고 싶어. 아, 진짜 본인은 정말 천재야. 나는 그녀가 천재라는 걸 진짜 강조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It is a genius that Bonnie is 라고 말 못한다. 왜냐? 얘는 보어니까. 보어는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지 문장에서 그렇게 필수적, 그렇게 정말로 중요하다. 당연히 필수적이지만 정말로 중요하다 라고는 말 못하기 때문에 얘는 강조 구문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고 I called you this morning.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로동사라는 건 그냥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 동사가 강조될 수 있다는 말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못 온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was called that I told you, you this morning. 이 안 돼요. 하지만 동사는 두 동사를 사용하여서 강조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얘랑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에는 강조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 조동사 do를 사용하여서 동사를 강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얘는 과거를 지칭하기 때문에 did를 쓴 거예요. 그래서 너 나 오늘 아침에 전화 안 했잖아 라고 누가 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야, 나 진짜 했어. 나 오늘 아침에 진짜로 너한테 전화했어 라고 할 때는 I did call you this morning. I did call you this morning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두 동사로 강조를 하지 강조 구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부사 She did it carefully. 자, 여기서 carefully라는 거는 양태 부사라고 해요. 양태가 뭐냐면은 어떠한 사물의 외형적인 것 아니면 형태 아니면은 움직임 이런 것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사를 양태 부사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t was carefully that she did it. 절대로 안 되고요. 동사가 두 조동사를 통해서 강조가 되듯이 부사는 다른 부사인 very를 통해서 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형식의 간접 목적어도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도 지칭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시로 he gave me the book 라고 했을 때 이 me라는 애가 간접 목적어죠. 얘를 한번 be와 대사에 넣어볼까 해서 it was me that he gave the book 라는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얘가 비문이더라. 즉 사형식의 간접 목적어는 올 수 없더라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접 목적어에 우리 보통 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명사는 제귀 대명사를 활용하여서 또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언어는 창의적인 것이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장을 강조를 사용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 주어, 목적어, 그리고 장소 때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를 강조할 때는 it, that 강조 구문을 사용하는 거고 부사를 강조할 때는 very, 동사를 강조할 때는 do, 명사, 대명사를 강조할 때는 제기대명사를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참고만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좀 말이 빨랐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그냥 조금 이렇게 되새겨 보시고 만약에 너무 어려우시면은 이 강조할 수 없는 요소 이 파트는 꼭 그렇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냥 가주어 진주어 구별하기를 할 건데 이거를 왜 하느냐? 왜냐면은 it으로 시작하는 게 강조 구문도 있지만 가주어 진주어도 있죠. 그래서 강조 구문의 it과 가주어의 it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펴볼 건데요. 강조 구문의 it, that은 it, be와 that을 생략해도 나머지 요소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 된다라고 저번에 본문을 설명할 때도 말했어요. 하지만 가주어 진주어의 경우에는 it, be와 that을 생략하고 남은 요소만으로는 문장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빈칸이 좀 많으니까 쓰세요. 그래서 쓰셔야 되는 부분이 뭐다? 강조 구문, 완전한 문장,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 네 가지만 써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it was true that he got married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it was the dog that I saw yesterday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것 중에 어떤 게 가주어 진주어고 어떤 게 강조 구문일까요? 네, 첫 번째 it was true that he got married 여기에서의 it은 가주어 진주어이고 두 번째는 강조 구문입니다. 왜냐 했더니만 앞에 여기 적혀져 있는 것만 고려하시면 돼요. 여기서 it, be와 that을 생략했더니만 he got married true 이게 남겨졌어요. 자, 이 나머지 네 단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True, he got married. 절대로 문장이 아니고 he got married, true. 안 되죠? He, true, got married.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온전한 문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it은 강조 구문이 아닌 가주어더라. 그래서 that he got married가 진주어고 얘를 it 자리에 넣고 해석하면 되겠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혼을 했다는 그러한 사실, 네, 그러한 대절은 사실이었다라는 거고. 자, 강조 구문을 보니까 it was the dog that I saw yesterday 에서는 it과 be와 that을 생략하니까 the dog이라는 말과 I saw와 yesterday가 나와요. 자, 이 see라는 동사 목적어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I saw the dog yesterday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니까 I saw the dog yesterday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바꿔보니까 강조구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다시 우리 온전한 문장으로 복구할 수 있으니까 얘는 강조구문이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조금 해석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없는데 복습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강조 구문이 사용된 문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강조 구문 여러분들이 직접 방금 제가 보여드린 방식으로 풀어보시길 바래요. 강조 구문이니까 뭐가 돼야 된다? 생략이 되어도 문장이 형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생략을 해봤고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그래서 여기는 주어가 강조되었던 거네요. 그래서 그냥 주어가 강조된 거니까 그냥 얘 그대로 놓고 얘를 바로 뒤에다 붙이면 되죠. 그래서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먹는다 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맞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You don't know such a thing. 얘가 문장인데 형용사가 하나 남기 때문에 얘는 문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강조구문이 아닌 가주어진 주어. 그리고 얘도 얘를 생각하고 얘를 하니까 important 라는 형용사가 있고 we do our best for the project 라는 그냥 온전한 문장이 있어요. 근데 온전한 문장에 important 라는 형용사를 추가하게 되면은 비문법적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온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강조 구문이 아니더라. 그래서 얘는 가주어, 진주어더라 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두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부정대명사와 강조 구문에 대해서 그리고 자세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어려우신 게 있으셨으면은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찾아보시면은 잘 정리된 사이트들 많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법적인 지식들을 조금 더 이렇게 넓혀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